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실무 영상 면접 대비 말하는 스콘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가 나서 금요일인데 오늘 일요일까지 주말에 아마 촬영해서 제출하셔야 하는 여러분들 축하의 말씀도 전하지만 화이팅 하세요.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3분 내로 세 가지의 답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기준이 없으니까 질문이 많은데 쭉 하나로 연결해서 스크립트가 끊이지 않고 가느냐, 아니면 세 개로 나누어서 맨 앞문장에는 자기소개입니다. 혹은 두 번째 지원 동기에서는 그 다음으로 지원 동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 멘트 넣고 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은근 3분이라는 시간이 짧고 해서 한 방에 가는 게 나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냥 본인이 끊지 않고 쭉 말을 잘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실제 면접에서도 각 질문 사항이 끝나고 답을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하세요. 어떤 지원 동기 하세요. 아니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세요. 이렇게 할 때도 세 개를 나누어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개로 나눠서 말하는 것이 목표도 더 뚜렷해지고 질문에 대한 각각의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시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를 아마 여러분들 걸 그렇게 끝까지 집중해서 다 볼 것 같진 않거든요. 보기는 보실 테지만 사람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것저것 여러 명 걸 보다 보면은 저는 영상에 대한 집중도가 끊어서 가는 게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 면접이라는 것의 특성상 이렇게 생각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합쳐서 가게 되면 주제가 예를 들어서 한 지문 안에 두세 개씩 섞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잘 섞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경우라면 제가 예를 들어서 괜찮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첨삭 받거나 지금 질문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에 다 맥락 맞게 쓰셔서 주는 분들도 종종 계셔요. 근데 이제 저는 영상이라는 특성이 있고 괜히 1, 2, 3번을 나눠서 주신 거잖아. 어쨌든 지문 자체를. 그래서 전 나눠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저는 자기소개 처음 할 때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시작할 때는 인터벌 시간을 3초 정도 주고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저는 뭐뭐뭐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원 동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그리고 꼭 지원 동기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게 자체적으로 대한항공 측에서 정해준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면은 이게 지원 동기겠거니 하면서 보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답변 말할 때는 명확하게 제가 정한 주제는 땡땡땡입니다 하면서 3번까지 발표하고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 핸드폰에 그 타이머 있죠? 타이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안 나게 왜 시간 흘러가는 거 볼 수 있게 스톱워치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남았구나 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한 문장 정도는 제끼고 바로 다음 거 넘어가면 되겠다라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스톱워치 크게 올려놓고서는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자기소개부터 설명드릴게요. 자기소개는 1분 정도인데 1분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한 50초 정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3분이라는 시간에 알맞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자기소개는 특히 짧은 시간 내에 나를 알려야 하는 그런 1분이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관, 성격 특징, 장점, 강점, 특이 경험, 성공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나 정도로 주제를 짚고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 그 강점 아니어도 괜찮고 첫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세요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대한항공의 경우는 여러분 뚜렷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주제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소통을 하는 창이 아니라 녹화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방법보다는 강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서 별개로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전에 승무원의 직무랑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사항 한 번씩 보고 어떤 점이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선택을 하고 작성을 시작해 주세요. 가이드라인이 이씨 작성하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거랑 글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깔끔하게 한 번에 쓰고 맙시다. 그래서 지양해야 할 부분 알려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할 부분. 자기소개 그 글 쓸 때 상황을 나열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주체는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에피소드를 설명하자고 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배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면은 제 3자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아니면 걔가 이렇게 말해줬다 뭐 이런 표현들은 싹 빼고 내가 어떻게 주도해서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표현은 써주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짧기 때문에 내가 주제 메인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너무 설명하는데 막 등장인물에 대해서 너무 주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오레오 글쓰기법이라고 올려드린 적 있는데 기억들 나실까요? 오늘은 이 방법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첫 번째, 5에서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성향이나 가치관을 먼저 내가 제시를 하면서 시작해주면 듣는 사람이 네가 그렇다고?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질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전, 즉 앞으로 살아가려는 방향을 잡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모모가 어떠한 지원자입니다 하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모모랑 어떠한 애는 어떤 거를 넣으면 좋을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R 부분에 해당되는 거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내가 언급한 내가 어떠한지를 말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 다음에 뭐 제가 땡땡땡땡에서 이랬을 때 하면서 예시를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 주제 다음에 바로. 근데 예시는 지금 R 부분 다음에 해당되는 에피소드 2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다시 두 번째 이유 부분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면 좋냐면 본인이 평소에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방금 제시한 5에서 제시한 주제가 적용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한 1.5줄 정도로 적어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타인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이유를 꼭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거랑 연결이 되는 에피소드가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에피소드 알파벳 2에 해당되는 문장은 바로 본인이 정한 주제에 해당되는 에피소드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책임감이라고 했으니까 책임감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현장에서의 상황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세 줄이 적당하고요. 에피소드가 너무 길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마무리 멘트를 정리하면서 좋은 임팩트, 인상을 남겨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5 부분에서 마무리 들어가면 직무의 특성과 연결을 하면 되니까 우리는
승무원의 자질로 이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땡땡땡땡한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와 같은 지원 동기식의 마무리로 가주시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소개인데 뭐뭐한 승무원이 될래요 하는 것은 지원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앞으로도 정직한 마음을 갖고 빠르게 주변 사람을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책임감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나에 대한 책임감을 주되게 갈 건지 타인의 배려를 하기 위한 책임감을 주제로 갈 건지를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주시면서 마무리 멘트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될 건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이를 보여줄 건지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책임감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면 이를 반복하셔도 괜찮아요. 혹은 방금 얘기했던 다른 표현으로 대체를 해도 훌륭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항상 어떤 것으로 기준으로 이 책임감을 중요시하냐면 남들도 나처럼, 그러니까 타인도 나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저는 앞으로도 타인이라는 것에 선을 긋지 않고 저의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마주하겠습니다. 마주하며 책임감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나눠드릴게요. O 부분에는 나를 잘 표현해야 하는 주제, R 부분에는 그렇게 행동하거나 생각한 이유, E 부분에는 에피소드니까 예시를 간결하게, 마지막 O 부분에는 앞으로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를 성장시킬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강조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자기소개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어려워하지 말고 이 방법대로 한번 쭉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 동기도 가볼게요. 지원 동기도 이게 대한항공 지원 동기냐, 승무원 지원 동기냐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원 지원 동기입니다. 이것도 파트별로 나눠서 1, 2, 3, 4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대한항공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관 2가지 정도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가지, 4가지 이렇게 너무 많이 언급해버리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금 실제 면접이 아니라 녹화 중인 거니까 사람이랑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눈빛으로 저 이래요 라고 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지금 일방적인 소통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가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언급하면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주제 2가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배려라든지 협동 이런 걸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2번 왜 대한항공인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여기가 왜 좋은지 본인만의 이유가 있으면 그런 걸 넣어도 되는데 성장 가능성이나 사업 방향으로 언급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갈 때 주의해야 할 점, 너무 설명이 길게 늘어지는 예시글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딱 1.5줄 정도로만 그 사업 방향과 성장 방향에 대해서 언급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가치가 있고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이런 방향이고를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메인 주제만 언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뚱맞게 색다른 예시를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언급했던 직전에 1번에서 언급한 대처 능력이라든지 배려라든지 협동 이 가치랑 동일시되는 부분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항공의 지원 동기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협동이라고 하면 대한항공에서 협력을 이렇게 우선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던지 능력이라고 했을 때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했을 때도 승무직으로서의 그런 걸 찾아주셔도 되고요. 배려나 이런 사회적 가치나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는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나 사업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업 방향으로 다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가치관으로 통일해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3번. 그 다음으로는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한 점, 체득한 점, 나의 경험 혹은 나의 대학 전공과 같이 이런 나에 대한 기본 사항을 통해서 객실 승무직이라는 이 직업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승무원 지원 동기로 표현이 될 파트 3,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파트 4, 4번. 그 다음엔 본인이 어떤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지,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나의 어떤 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지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이것도 깔끔하게 나와요. 2번인 대한항공에 대한 그런 부분과 3번인 승무직에 관한 부분에 대한 비율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대한항공 지원 동기 부분을 더 많이 언급해도 상관없고 승무직에 대한 3번을 더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를 내용을 적절히 언급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내가 대한항공에 대한 마음이 더 크면 대한항공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 승무직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성격과 더 연결할 게 많다면 3번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시로 들자면 3, 4번 정도를 그냥 어찌어찌 연결하자면 한번 해볼게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며 직접적인 봉사활동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에서도 함께 일하는 동료를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 대한항공의 승무원으로 지혜롭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면접 질문까지 제가 봤는데 면접 질문 5가지 쭉 읽어보니까 오늘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언급해드리려고 했는데 무엇을 나열해야 하는지는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이드를 잘 주셨기 때문에 오레오 기법 그대로 이 부분도 활용해서 차분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어떤 소스를 줘버리면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고 싶어서 이렇게 주신 주제 같아요. 그래서 첨삭이나 확인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주말까지 촬영 꼭 잘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어제도 제가 영상 라이브에서 언급해드렸는데 그 와이파이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본인 과실로 이게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 채용을 많이 기다려온 만큼 그 로켓 배송하는 곳에서 허브, 연결 허브, 그 인터넷 그 코드 연결 허브 달린 걸 사서 본인이 C타입 PC 사용하시면 C타입 PC에 활용해서 꽂으시면 되고 아니면 USB에 꽂는 건 USB 허브 사셔서 그 연결할 수 있게 옛날 노트북에는 그 인터넷선 연결하는 잭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없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쓰는 맥북에도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 집이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그 스터디룸 같은데 여러 명이 같이 동시간대에 하면은 인터넷 환경이 되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터디룸이 어떤 인터넷을 쓰는지 제가 몰라서 모든 스터디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공유기나 벽에서 이렇게 직접 꽂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지 다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이건 아닌데 혹시나 제가 알고 있는 이거를 말씀 안 드려서 혹시나 연결이 안 돼서 그런 피해를 보시면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어제 제가 생각해낸 거라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라이브를 안 보셨을까봐 말했고요. 그리고 시범 그 체크 사전에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좌우 반전된다 이런 거 얘기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좌우 반전이 돼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적인 문제니까 그냥 나만 잘 웃으면서 촬영하면 돼요. 내가 오른쪽이 낫고 왼쪽이 낫고 본인은 신경 쓰이는데, 사실 처음 보는 타인이 여러 번 본 사람이면은 그게 아, 너 왼쪽이 더 나아. 뭐 이렇게 좌우 반전 안 된 게 더 나아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다 처음 보는 면접관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부분이 좌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분히 너무 놀라지 말고 잘 촬영하고 마무리한다라는 그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촬영하실 때 종이나 본인 아이패드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 1번, 2번, 3번 정해서 큰 글자로 딱 보이게끔만 적어 놓고 하셔도 종이 본다고 아래 쳐다보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보고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뭐 거기 정확한 방식에 대해서 또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선에서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벽에다 종이 붙여놓고 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를 하니까 평소의 것을 보여준다는 마음으로 원샷, 원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녹화 잘 하세요.